보기 전에 우리 체육 수업에 대해서 서정봉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육 수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서정봉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에게 체육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저희에게 체육 시간은 행복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공부. 여러분에게 체육 시간이란? 저희에게 체육 시간은 친구들과 협동하며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체육 시간이란 공부하면서 좋은 시간입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체육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저희에게 체육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체육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저희에게 체육 시간이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즐거운 과목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체육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자, 체육 시간인데 뭐가 제일 좋아요? 피구입니다. 뭐? 피부가 왜 재밌어? 친구들이 한끼리 응. 같이 해가지고 이기면 마음이 뿌듯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에게 체육 시간이란? 과목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시간? 제일 과목 중에 재밌는 시간. 이렇게 민석이에게 체육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잠깐만. 이게 뭐? 네. 자, 연예에게 체육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냥 다 못하는 체육하는 시간? 잘 못하는 체육을 열심히 한 시간?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에게 체육 시간은 어떤 시간? 체육을 하는 시간? 어? 체육하는 시간이잖아요. 체육하는 시간이요? 자, 순석이에게 체육 시간이요? 다른 교시보다 신나는 시간. 자기 선생님 계시는데. 순석이에게 체육 시간이요? 운동하는 거요. 어? 자, 체육 시간이란 어떤 시간인가요? 참을성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다누에게 체육 시간이란? 몸이 활발해지는 시간. 세나에게 체육 시간이란? 협동심을 서로 기르는 시간이요. 그냥 얼굴이 자, 하겠습니다. 체육 시간이란? 체력을 기르는 시간이요. 체력을 기르는 시간. 오케이. 저희에게 체육 시간이란 어떤 시간인가요? 과목 중에 두 번째로 좋은 시간. 첫 번째는 뭐야? 음악이요. 알겠어요. 편하게 하세요. 자, 체육 시간이란 어떤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을 많이 기르는 시간. 저요? 아니요. 체육 시간. 체육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요. 가끔씩은 재밌는 걸 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정말 하기 싫은 걸 하는 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체육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재밌는 시간이요. 학교 생활의 유의한다. 저는 친구들과 그나마 놀 수 있는 시간? 그나마 놀 수 있는 시간? 학원 다니니까.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약간 뭐래? 지금 안 하고 있어. 아니 지금 핸드폰이잖아 멘트를. 뒤에 그러면 안 보여. 아니 뭔가 되게 재밌게 놀 수 있고. 수행 평가는 더럽게 싫은 과목. 수행 평가는 싫지만 그래도 노는 건 재밌어. 그 뭐냐. 학교 오는 이유. 학교 오는 이유. 와. 학교를 오는 이유야? 아니 뭔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있지만 그래도 학교
생활 있어서는 가장 재밌는 과목? 수행평가 드럽게 많은 과목. 체육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체육 시간은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운동하면서 학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생각하면 체육 시간이야? 그 서로 즐겁게 협동을 하면서 서로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자, 체육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저희에겐 체육 시간은 친구들과 같이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같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참 듣기 좋았죠. 네. 아이들에게 체육 시간이란 그 즐거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 속에서도 1학기 우리 새롬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과 어떻게 즐겁게 체육 수업 했는지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해를 위해서 준비, 계획, 실행, 평가 이 4단계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어떻게 제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했는지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게임 중심 체육 수업인가? 네. 또 게임 중심 체육 수업인가? 그런데 저는 또다시 게임 중심 체육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잘 맞고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아이들의 흥미도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게임을 열망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도가 높은 게임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는 건데요. 다양한 게임 상황에서 아이들은 판단하고 거기서 적용하고 또 전술도 파악하고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점점점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중심 게임 모형이 나온 지 정말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체육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게임 중심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게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 4가지만 기본 원리만 파악하고 계시다면 선생님들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든지 구성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샘플 게임이 첫 번째는 샘플 게임 그리고 대표성, 과장성, 전수적 복잡성 이 4가지 기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샘플 게임은 앞에 있는 게임과 뒤에 있는 게임 간의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다른 게임으로 학습을 전이시키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이시키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다른 게임 할수록 자기의 성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게임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규칙을 계속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하시면서 게임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성인데요. 원형 게임의 전술적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필드형 경쟁이니까 여기는 필드형 경쟁의 전술적 구조를 담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과장성은 선생님들이 의도를 가지시고 규칙을 변화시키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을 멀리 차고 적게 차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길고 좁은 코트를 사용해 봤습니다. 네 번째는 전술적 복잡성인데요. 규칙을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면 조금 단순화시킨다든지 또는 아이들 수준이 높다면 좀 더 어려운 스포츠에 가까운 학생 발달 수준에 맞춰서 전술적 복잡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구성하시다 보면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조금 이따가 제가 만든 표도 한번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단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첫 번째는 자료를 저는 모읍니다. 성취 기준, 지도서, 다른 선생님 자료, 그리고 유튜브도 활용해서 최대한 활동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요. 두 번째로는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최대한 많은 시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핵심 지도 내용을 추출하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구 및 수업 환경 여건, 그리고 학년 특성 파악을 해 놓습니다. 1번, 2번, 4번은 선생님들이 다들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3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 지도 내용을 쭈쭈 하시는데 준비 단계에서 좋은 점은 이렇게 내가 지도해야 될 핵심 지도 내용이 있으면 수업이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내내, 뭐 한 달이나 뭐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내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공격과 수비로 나눠봤는데, 공격은 뭐 필드에 먼저 공을 보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공을 빈 곳으로 어떻게 보낼지, 네, 빈 곳으로 보내는 방법. 그리고 상대가 실수할 걸 예상해서, 네, 실수할 걸 예상해서 끝까지 뭐 달려가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면 수비는 이제 투수가 있으니까 투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공의 속도 또는 패스, 이제 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패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또 주루는 견제할, 만약에 1루에서 2루로 바로 뛸 때 주루를 견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겠다. 제가 나름의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다 모아지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1번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거, 네,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네, 첫 수업을 조금 강조해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내용들로 동기 유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게임을 구조화시키는 건데, 네, 게임을 구조화시키는 것과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의 구조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짰는데, 계속해서 게임이 규칙이 추가되면서 변화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표가 저의 수업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원형 반략으로 해서 시작해서 일루 반략, 이렇게 좁고 긴, 또다시 일루 반략을 넓고 좁은, 그리고 넓고 이렇게 넓은 거, 그 다음에 2루 반략구, 또 2루 반략구에서 플라이 아웃이 하는데 그 주자가 뛸 수 없는 거, 마지막 정식 경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구조화를 시켜 놓으시면 이제 아이들도 이해가 잘 되고 선생님들도 수업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마지막에 계획을 다 세우신 다음에 생각해 보는데,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규칙을 쪼개시거나 아니면 단순화시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사고 가장 중요하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다칠 것 같은 거 미리미리 제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들은 수비 홈과 공격 홈을 구분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자들이 달릴 때 주자 우선전을 설정해서 거기서 부딪히거나 그럴 경우는 무조건 수비가 잘못이다. 주자 우선전을 설정하고 슬라이딩, 태그아웃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안내해야 할 사항들도 조금 챙겨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네, 팀 구성 같은 거. 네, 거기서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짜온다든지 교사가 빠르게 구성해 준다든지, 그리고 평가 기준 같은 것도 미리 안내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 생각해 놓으시면 수업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실행 단계인데요. 이제 반야구 수업 실행 단계.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전담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조금 정리해 놨는데, 선생님들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바로 이어서 제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형 반려구 놀이를 저는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빨간색 친구가 있죠. 네, 빨간색 친구가 공격입니다. 수비처럼 보이지만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 원 주변으로 서 있는 친구들이 수비가 되겠습니다. 공격은 주자 한 명이 원 안으로 들어가서 3개의 콘을 지킵니다. 3개의 콘을 지킵니다. 그리고 수비가 굴려주는 공을 발로 찹니다. 이때 기회는 3번 안에 차야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반야구와 유사성이 좀 보이신가요? 네, 반야구와 유사성을 가지는 놀이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공격에 있는 친구가 공을 뻥 차서 원 바깥으로 차면 다음 주자가 원 밖에 서 있는데 다음 주자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이 쓰러지기 전에 도착해서
공을 지키면 득점을 성공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비는 동시에 원 밖에 서서 공을 굴려서 콘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원아웃이 되고, 주자가 공을 원 밖으로 차게 되면 공을 전달해서 얼른 주자가 교체되기 전에 노려 콘을 쓰러뜨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발야구를 하게 되면 애들이 조금 재밌어하고 발야구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경기장 모양을 이번에 바꿔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장 모형을 좁고 긴 경기장을 만들어봤습니다. 득점하는 방식은 저쪽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저기 있는 원마커를 밟고 홈으로 돌아오면 득점을 성공합니다. 파울선은 선 밖은 모두 파울선이 되겠습니다. 네, 타자는 3번의 기회가 부여되고 3스트라이크면 아웃이 되는데, 여기서 스트라이크는 공을 쳤는데 파울선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기 홈콘과 수비 홈 사이에 공이 잘 맞게 들어왔는데 잘 차지 못했을 때는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네. 수비는 공 저기 두 번째 원 밖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굴려주는데, 공격보다 먼저 홈에 와서 홈의 콘을 쓰러뜨리면 아웃이 되게 됩니다. 투수는 이때 좀 주의할 점이, 스트라이크 존에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볼이 되게 되고, 공을 이렇게 띄어서 통통 튀기거나 띄어서 주면 볼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전술적인 초점은 공의 거리이고요. 공을 멀리 차고 짧게 차면서 이 전술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수비가 공을 굴려주고요. 타자는 공을 차게 됩니다. 두 번째, 일루 발야구 두 번째 이제 규칙을 추가하는데, 이번에 경기장 모양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짧게. 네. 넓고 짧아지고, 저기에 뭐가 생겼냐면, 이제 일루에도 콘이 생겼습니다. 즉, 타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는 일루에 있는 콘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타자는 일루에 멈출 수가 있고, 바로 여유가 있으면 홈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파울은, 마찬가지로, 선 바깥으로 나가면 파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포볼의 개념이 나오는데, 볼을 4개 하게 되면 한 칸씩 주자는 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타자는 일루에 가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포볼 규칙까지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홈콘을 먼저 쓰러뜨리면 아웃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루 발야구인데요. 이제 한 룰을 추가하는데, 여기서부터는 플라이 아웃이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플라이 아웃은 타자는 아웃이 되지만 주자는 아직 주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잡더라도 재빨리 수비가 다음 루로 뛰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파울선은 이제 앞에 가까운 원과 양 옆으로만 파울선이 생기고, 이제 멀리 차는 거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비가 좀 전술에서 중점이 되는데, 긴 곳 어깨 쓰고, 그래서 공을 잡기 위해서, 다음 루로 진루를 막기 위해 상황 판단하는 게 주된 전술이 되게 됐습니다. 자, 2루 발려고 이제 규칙 추가해서 마지막 이제 플라이 아웃인데, 아이들이 이 부분 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규칙을 나누어 봤습니다. 플라이 아웃이 되면 주자들은 루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루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원래 있던 룰을 쓰러뜨리게 되면 아웃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공을 막 잡느라고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염려가 있어서 주자 우선존을 설정하고, 주자 우선존에서는 부딪히거나 몸이 닿으면 무조건 수비의 잘못으로 1루씩 진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 발야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3루를 추가하고, 여기서는 좀 더 고급 전술인 커버링, 공이 빠질 것을 예상해서 공의 길로 일자로 서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 전략을 탐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평가가 어떤 게 좋은 평가 단계일까? 좋은 평가는 선생님들, 저는 물론 엄청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설명도 좋은 평가지만, 저는 아이들의 이렇게 변화 과정을
이렇게 열심히 담아놓는 것이 좋은 평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때그때마다 적어 놓은 표고요. 저는 수업을 평가할 때, 네, 1차와 2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네, 1차와 2차 평가를 실시하는데, 항상 평가 기준에는 이렇게 향상도가 포함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그만큼 향상이 되면 그 향상된 점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네, 수업을 구성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에게 네, 영상도 많이 준비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지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또 그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올려드리면 제가 한 수업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